Hi. 안녕하세요. 다시 제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데이터 주권입니다. 데이터 주권은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되어 온 주제인데요.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그런데요, 다른 세션과는 다릅니다. 퓨어의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퓨어 솔루션에 대한 발표도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중요한 주제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 주권은 다시 한번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정학. 미국의 행정부가 교체가 되면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피파라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이 있죠. 그리고 더 많은 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P나 저작권 법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데이터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AI가 부상을 하면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의 리더들은 더 광범위한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부상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미국의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사업을 활발하게 시작을 할 때 데이터 주권 논의는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내 데이터를 한국 밖에서 저장할 것인지 정도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데이터의 위치에만 논의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직들은 이제 계약을 자세하게 뜯어보면서 데이터가 우리나라 안에는 있는데 우리 말고 누가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데이터에 다른 사람이 접근을 할 수 있는가 등의 요소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가 이 무역 협상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데이터가 한국법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는 시드니 공과대학교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였는데요. 이 설문조사들은 모두 1시간짜리 인터뷰 형식으로 여러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아시아와 유럽의 기업들이었고요. 미국 기업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수백 개의 고객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호주,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싱가포르이 아시아에서는 포함이 되었고 영국, 독일, 프랑스가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몇 가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나와 있는 100%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직 모두가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제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논의는 저희가 거의 10년 동안 퍼블릭 클라우드가 생겨나면서 해왔던 논의인데요.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이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주권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적용되는 법이 어느 나라 법인가, 어떤 법인가도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92%를 보시면 응답자의 92%가 지정학 또는 미국의 행정부 교체로 인해서 데이터 주권 관련된 리스크가 커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제가 인터뷰 대본을 읽었는데요. 일부 응답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정부와 그리고 타국 정부 간의 무역 협상의 피해자가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요.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진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내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78%가 여러 서비스 제공업체를 평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내 소버린 데이터 센터 제공업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굉장히 강력한 국내 소버린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있죠. 본사도 국내에 있고 국내법에 적용을 받고 데이터가 한국 내에 저장이 됩니다. 기업들이 이제 이런 점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퓨어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직으로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IT 관련된 대화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스토리지 관련된 내용일 수는 있지만 여러 기능들이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IT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이 외에도 리걸팀, 그리고 CRO, 그리고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까지도 참여를 해서 이들이 오히려 이 논의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적이지 않죠. 리스크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극단으로 가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모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국내에서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극단적이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가운데를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운데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것을 저희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은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는 아주 여러분께 중요합니다. 고객 데이터, 직원 데이터. 이런 데이터는 당연히 완벽하게 소버린 클라우드 상에서 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실을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책상을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런 경우는 데이터가 소버린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다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평가가 먼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반드시 소버린 환경에서 통제되어야 하는지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 서비스형 인프라가 오히려 해결하기가 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는 바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입니다. 만약에 클라우드상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제공업체를 변경하고 싶다. 이와 관련된 이 사용자 거동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평가를 한 뒤에 하이브리드형 접근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는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데이터는 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처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국내 소버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일본, 호주,
한국, 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국내 소버린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더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소버린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내법 하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규제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보면 정부에서 규제를 데이터 소버린티 관련해서 더 엄격하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규제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정부에서 국내에 있어야 하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외에 있어도 되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정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규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네 번째 마지막 장입니다. 약속드렸죠?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조직들은 바로 리스크 평가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가 생겨날 것이라는 점 계속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법에 적용을 받는 프로바이더 솔루션에 의해서 저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리밸런싱도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에서 국내 하이퍼스케일러로 이동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고 소버린 클라우드가 그렇기 때문에 부상을 할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퓨어 제품에 대한 홍보가 아닙니다. 기술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께 이 중요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제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어 발표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국어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